이번 시간은 과학의 본성과 과학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과학이라 그러면 교과서에서만 본 다양한 과학적인 내용들을 과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과학을 어떤 과학의 지식과 탐구의 과정, 또는 연구의 과정, 또는 실험 과정 등과 같이 과정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류 역사상 유명했던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다양한 과학적 유산들을 과학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정의보다는 과학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다른 교과인 수학, 영어, 종교 등과 같은 과목과 과학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과학은 수학과 달리 진실만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또한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수학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와 달리 어떤 논리적이고 근거를 댈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된 사실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과학이 가진 다른 교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과학은 어떠한 모습으로 발달해 왔을까요? 이 과학의 시작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들을 남겨놓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자연 철학입니다. 이 자연 철학 속에서 물질들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리고 운동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것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물체의 운동과 속도, 빠르기, 이와 같은 물리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뉴턴, 아인슈타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자연 철학에서 물리학으로 발달하였고요. 또 고대 그리스 시대에 모든 물질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원소설을 가지고 물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습니다. 물, 불, 흙, 공기로 이루어진 이 사원소설에서 이들 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런 변화 속에서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연금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금술이 성공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왔고, 그것이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리고 아랍간으로 넘어가면서 연금술이 더욱더 발달하였고,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점점 화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보일이 등장하고 18세기에 라부아지에가 등장하면서 오늘날의 화학의 근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학은 그럼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것 또한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농업을 주로 하던 식물, 동물 이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식물과 동물의 종류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달이 되면서 인간에게 관심을 또 가지고 혈액이 어떻게 순환이 되어지는지 이렇게 발달하면서 점점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현미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점점 더 생명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지구과학은 암석의 발견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석이 처음에는 지구를 이루는 다양한 광물로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그런 광물들을 채취하면서 광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항해에 의해서 전 세계 지구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암석들을 발견함에 따라서 지구과학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과학교육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과학교육과 기술교육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오면서 과학교육 쪽에서는 STS라고 해서 과학과 사회와 기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고, 기술교육에서는 MST라고 해서 Math, Science, Technology, 즉 수학, 과학, 기술의 연관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STEM이라고 해서 2000년대부터 시작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수학, STEM이죠. 이 부분들의 연계성을 대한 연구를 해오다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 과학교육과 기술교육이 합쳐지면서 스팀이라고 하는 아트라고 하는 예술과 어떤 인문학적 요소가 들어간 스팀이라는 교육사조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과학교육은 스팀 교육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그 과학의 본성은 어떠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한다면은 크게 네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관점이고, 세 번째는 사회학적 관점이고, 네 번째는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이 과학교육에서 과학의 본성을 다루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네 가지 관점으로 과학교육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학 철학에서는 주로 논리성이나 과학적 방법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과학사적인 부분에서는 기존의 과학자들이 남겨놓은 업적이나 그런 개념들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학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과학이 어떻게 사회에 미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과학교육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내면적인 학습에 대한 의지, 욕구,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에 관하여 과학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과학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과학의 본성이며 과학교육에서 다루고자 하는 과학의 본성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학 지식의 체계에 관한 것인데, 보통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과학 지식은 사실, 법칙, 이론 또는 원리, 가설 등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지식이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과학적 이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은 과학적 법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사실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변하지 않는 지식일 텐데, 문제는 이 법칙이나 이론들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과학 지식, 법칙, 이론들은 현재의 관점에서 가장 옳다고 믿고 있거나 누구나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학적 지식은 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변화의 과정은 서서히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 법칙과 이론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법칙은 개념들이 묶여져서 개념들 간의 연계성을 알아보는 것이, 보편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법칙이고, 이와 같은 개념들의 보편적인 관계인 법칙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개념 체계 또는 하나의 큰 학문 분야의 체계를 이루는 것을 이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과학 지식은 사실로부터 출발해서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개념들의 관계인 법칙, 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요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과학 지식의 가변성입니다. 과학 지식의 가변성은 지식이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 지식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금의 오늘날의 이와 같은 문명 사회를 이룰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입니다. 누군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관찰한다고 할 때 백지 상태에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 지식 체계인 이론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관찰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과학 지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